과생법 2도 유클리드 기하고론 과생법 2번도 한번 4강에서 논증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질문 논증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보시면 여기 뭐 포스츄레이트 1 이거 공리죠. 공리 이렇게 뭐가 밝혀져 있습니까? 메타 개념이 밝혀져 있어요. 메타 개념들이 이렇게 요 중괄호 친 부분이 있죠. 이것도 공리죠.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고론은 메타 개념을 인지하고 만든 수학이다. 수학의 진실은 메타 개념이 쓰이면 변화가 일어난다. 또는 뭔가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메타 개념이 쓰인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함으로써 학습자가 수학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질문 논증이죠. 기하고론 2번은 지금 제가 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아까 그 중괄호 친 부분을 여기 1번부터 7번까지가 메타 개념입니다. 여기까지가 메타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메타 개념부터 아이한테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증명할 내용은 이거죠. 이것은 이미 그 증명은 그냥 논증은 우리가 4강에서 했던 겁니다. 연익의 IIM과 엑시엄은 메타 개념을 모두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질문해야 주는지도 알려주기 때문에 부모님도 쉽게 아이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건 집밥이고 부모님이 해주는 밥이고 가장 좋은 공부도 부모님이 해주는 연익의 IIM과 엑시엄입니다. 자, 메타 개념을 살펴볼까요? 1번을 보시면 이거는 과생법 1번 증명할 때 쓰였던 메타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뭔지 알 겁니다. 반복하지 않을게요. 2번도 1번 할 때 했던 것이고 3번도 1번 할 때 했던 것이고 4번도 했던 것이고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죠? 모양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 이건 글이죠. 그림으로 한번 표현할 수 있게 아이한테 하시면 됩니다. 게임처럼 하시면 돼요. 자, 5번도 메타 개념인데 이거 1번에서 논증했던 내용이죠. 정사각형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이것은 과생법이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과생법을 공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뭐였죠?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나 논증에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 생략된 과정을 설명하는 거죠. 뭐로 설명하죠? 메타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건 뒤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야 되는데 메타 개념으로 수학적 인과관계로 설명해야 됩니다. 수학적 인과관계라는 게 뭔지는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과생법 1은 이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디서 했죠? 이건 1번 내용 논증이죠. 그죠? 생략된 과정을 설명하는 거는. 자,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에 적용하고 활용하는 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제 이 8번을 논증할 때, 그러니까 8번이라고 했지만 기하고론 2번이죠. 2번 과생법을 논증할 때 과생법의 두 가지 공부법 중 이 두 번째 것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메타 개념이 유한한 직선이 있으면 이건 이제 요새는 선분이라고 하죠. 유한한 직선, 선분이 있으면 이것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뭐 그 얘기입니다. 뭐겠습니까? 세 개 중에서? 예, 당연히 공리겠죠. 서로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뺀 것도 같다. 그죠? 근데 이것도 뭐겠어요? 공리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요게 가정이죠. 요즘은 요렇게 묻습니다. A하고 B하고 같고 C하고 D하고 같다. 그러면 A에서 C를 뺀 것과 뭐가 같을까? 라고 물어보면 공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정신이면 안 배워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거의 100%에 가까운 학생들이 이거는 맞춰요. 근데 이걸 맞춘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A에서 C를 뺀 것은 뭐와 같으냐고 물어보면 B에서 D를 뺀 것과 같겠죠. 공리에 대해서 안 가르쳐줬을 때 모르면 사실은 수학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그런 학생은 없어요. 자, 그래서 7개의 메타 개념을 일단 요걸 논증하기 전에 언급을 한번 하게 한 후 이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과생법은 과정을 생략해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과정을 생략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봅니다.
자, 유한한 길이의 선분이 있고요. 이거 4강에서 증명했던 건데, 그리고 임의의 한 점이 있죠. 그러면 임의의 한 점을 끝점으로 하고 이것과 길이가 같은 선분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길이가 같은 거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 7개의 메타 개념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슨 의문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이거 컴파스로 재면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강의를 계속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요 점을 A, 요 점을 B, 요 점을 C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상 이 길이를 R이라고 할게요. 이 논증을 처음 보면, 만약에 처음 본다면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들도 한 절반은 못하세요. 그러니까 뭔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냥 가르쳐 주면 생각이 안 일어나니까 질문 논증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유클리드가 프톨레마이오스 대왕을 가리킬 때도 이런 식으로 가리켰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집중할 수 있는 정보와 메타 개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3번 메타 개념을 쓰는 거죠. 처음에 3번 메타 개념. 모든 점에서 모든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다. 요 메타 개념을 이용해서 이 모든 점은 A고 그 다음에 모든 거리는 AB야. 그럼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변화가 일어날 때 반드시 메타 개념이 쓰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이한테 얘기하면 요걸 중심으로 해서 요걸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요렇게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메타 개념을 쓴 거죠. 처음 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집중해야 될 정보가 A와 C, 점 A와 C. 그리고 메타 개념은 이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둘을 있겠죠. 자,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한테 시간을 줘야 됩니다. 반드시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자, 그러니까 두 번째로 쓰인 메타 개념은 2번이죠. 자, 세 번째로 쓰이는 메타 개념은 자, 뭐라고 하시냐면 여기서 5번을 말하면 됩니다. 5번하고 요 AC를 집중할 정보라고 하시고 5번 메타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유한한 길이의 직선이 지워졌을 때 이 당시엔 선분이라는 말을 안 썼나 봐요. 요 AC가 주어졌을 때 그 길이를 한 변으로 한 정상을 가질 수 있고 과생법이었죠. 앞에서 논증했습니다만 이번엔 논증 안 하고 바로 그냥 쓰는 거예요. 과정을 생략하고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죠. 이쪽으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근데 위로 그려도 논증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 해보십시오. 아이도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때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정삼각형을 여기서는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2라고 놔주세요. 지금까지 보세요. 하나, 그죠? 변화 하나, 메타 개념 하나, 변화 둘, 메타 개념 둘, 변화 셋, 메타 개념 셋. 변화가 생기면 메타 개념이 쓰이는 방식으로 이 설명이 지금 제 설명이 아닙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의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6번 메타 개념을 쓴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유한한 직선이 있으면 그리고 집중할 개념, 정보가 요거 2A. 요게 유한한 직선이야. 한 변을 그러면 유한한 직선이 있으면 그것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그걸 이용하는 건데 솔직히 그거는 좀 아이가 하기 힘듭니다. 처음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각을 하라고 하고 틀리든 맞든 개의치 마시고 거의 틀릴 겁니다. 자, 그냥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요 선분을 연장을 해서 여기까지 연장을 해서 이 점을 F라고 해도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연장을 했을 때 이 중에서 어떤 메타 개념이 쓰인 걸까? 이렇게 역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아까하고 질문 방식이 다르죠? 메타 개념과 집중할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다음 어떤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그 변화 과정을 어떤 메타 개념에서 했지?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런 질문 방식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제가.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AF의 길이가 뭘까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AF의 길이가 뭐하고 같을까? AB하고 같다라는 질문을 답변을 유도를 하시고, 그래서 R이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면 가르쳐 줘야겠죠. 그리고 R이라고 얘기를 하고도 이게 어떤 메타 개념으로 R이 될까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여기가 R이 이것과 같은 이유는 몇 번 메타 개념입니까? 1번 메타 개념이죠. 처음에 중심이 A고 반지름이 AB인 원을 그렸죠. 뭐에 의해서? 3번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는 것은 한 점에서 길이가 같은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원을 그렸으면 한 점에서 이것과 이것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겠죠. 자, 기억하세요. 변화가 일어나면 메타 개념이 쓰이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여섯 번째는 2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EF 편의상 여기를 그냥 P라고 할게요. 여기도 P라고 하고 여기 그럼 정삼각형이니까 P가 되겠죠. 그래서 2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P 플러스 R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거리를 말하고 3번 메타 개념을 쓰면 모든 점에서 모든 거리의 반지름으로 원을 그릴 수 있다. 그리고 집중할 정보는 요 점하고 요 거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걸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P 플러스 R인 원을 그리겠죠. 이 원 잘 못 그리는 학생 많습니다. 그러면 잘 그리는 학생도 있어요. 못 그리는 학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중심이 있고 원이 있을 때 컴파스 말고요. 그냥 손으로 그리라고 하십시오. 원 그리는 거 자꾸 연습시켜도 이거 사고력 훈련 됩니다. 근데 요거는 잘 되는데 야, 이 점이야? 이 길이야? 원 그려봐. 손으로 그려봐. 이렇게 해서 연습시키시면 됩니다. 도화지 같은 데다가. 근데 이건 잘 그리는데 여기서 갑자기 못 그리는 학생은 뭐냐면 여기하고 여기 차이점은 여기는 소음이 없고 여기는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집중하는 법을 가르치십니다. 이거 되는 학생은. 이게 안 되는 학생은 이걸로 계속 좀 연습을 시키시고, 이게 되는 학생은 여기 또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선분만 보도록 집중하도록. 이 나머지 다 없어야 돼. 이런 거, 이런 빨간 선 이런 거. 그래서 신호에만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이 요 정도 되니까 원이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잘 안 되면 요렇게 가르쳐 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 메타 개념은 6번이고요. 자, 6번을 보고 요걸 선분으로 해서 6번을 써서 변화를 일으켜 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는 학생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자, 못하는 학생은 가르쳐 주시고요. 여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걸 연장을 해서 여기까지 연장을 해서 요 점, 만나는 점까지 연장을 했죠. 자, 그리고 여기를 뭐 Q라고 일단 가정을 합니다. Q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메타 개념을 또 이제 여덟 번째를 또 써서 1번 메타 개념을 씁니다. 1번 메타 개념을 써서 변화가 일어나면 메타 개념이 쓰는 겁니다. 어느 정도 물어보시면 되냐면 여기 EF의 길이가 같은 게 뭐냐, 또는 여기서는 그냥 P 플러스 R과 같은 게 뭘까라고 질문하시면 돼요. 그럼 P 플러스 R과 같은 게 1번 메타 개념에 의해서 뭐겠습니까? P 플러스 Q겠죠. 1번이 한 점에서, 이거 지금 아까 원을 그렸죠. 원을 그렸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서는 항상 원 둘레와 거리가 같겠죠. 같은 길이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P 플러스 R과 뭐하고 같다? P 플러스 Q와 같다죠. 자, 그 다음에 P는 P죠. 이거는 뭐 메타 개념이 필요 없죠. 왜냐면 모양이 같은 거니까 당연히 P는 P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제가 해보면 나뉘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 기준에서 나뉘는데 여기서 여기를 뺀 것과 무엇이 같을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9번 메타 개념을 쓰는 거예요. 9번 메타 개념을 아까 여기 했었죠.
여기서 여기를 뺀 것과 뭐와 같을까라고 곧잘 대답하는 학생들이 또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뺀 거. 그러니까 P 플러스 R에서 P를 뺐어. 그러면 그것은 뭐와 같을까? 자, 이게 안 되는 학생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I가 된다, 안 된다만 그냥 부모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좀 나중에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뭐 안 되면 그거 넘어가시고 그냥 여기서 여기 뺀 거는 자, 여기서도 여기서 여기 뺀 거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에서 뺀 거잖아. 그리고 어떻게 질문하냐면 이게 뭐냐면 등호 오른쪽에 있는 모든 것이야. 그럼 여기는 등호 오른쪽에 모든 것이 뭘까? 그러면 P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고 인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모양 인지를 해서 그렇습니다. 관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래서 그거 안 되는 학생들은 제가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뺀 것은 여기서 여기를 뺀 것 같다. 그래서 P 플러스 Q 마이너스 P라고 놓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이건 모르면은 가르쳐 주세요. 여기 P하고 P하고 사라지죠. 여기도 P하고 P하고 사라져서 결국 뭐하고 뭐가 같다? R과 Q가 같다. R과 Q가 같다까지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모양이 변하면 메타 개념이 쓰이는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요 계산 과정이 없는 거죠. 여기서 여기 빼면 PP 사라져서 R. 여기서 여기 빼면 PP 사라져서 Q. 그래서 R 이퀄 Q라고 바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래서 모양이 달라지면 메타 개념이 쓰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메타 개념은 뭐가 쓰인 거예요? 여기 7번이 쓰인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메타 개념이 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의 설명이에요. 이게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의 비밀입니다. 메타 개념을 인지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의 장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리고 입시 수학에서 얼마나 그게 강점이 있는지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과생법과 개념 중에서 과생법과 그 다음에 모든 문제풀이의 해설 과정은 사실은 다 메타 개념이 존재합니다. 메타 개념을 인지함으로써 상당히 얻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초반에. 하지만 뭐 이렇게 풀면은 문제풀이가 너무 느리겠죠? 나중에 답 방법이 있어요. 더 빨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그거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유클리드 기하학원론 2번 과생법을 메타 개념을 인지를 하면서 총 9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리고 9번의 메타 개념이 쓰였어요. 자, 이것을 I가 한번 또 해보게 하고요. I가 한번 또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날 때, 뭐 1시간을 하든 끝날 때 다시 한번 이거를 해보게 하고 다음날 있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더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하게 해야 됩니다. 이 논증은.